대한민국이 법을 통해서 자유통일을 이뤄내야 되는데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대표적으로 국가의 정보위원회 어떻게 바로 서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 한의원 동국대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한의원 교수입니다. 제가 2차례 공청회에 참석하고 국가정보원 내부 개혁 자문위원으로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걸 보고 드리고, 이번 개정 국정원법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이 걱정할 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스피디하게 좀 나가겠습니다. 사실 열렬한 애국심으로 모여있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지만 이론 없는 실천은 또 맹목적입니다. 국회 가보시면 알지만 국가정보원의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권 침해 아니냐, 공안 통치 아니냐, 자유 침해 아니냐, 이러면 모든 논의가 제가 아무리 선진국의 그런 제도를 얘기해도 맹목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소리 없는 국가안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소리 없는 국가안보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 후손을 위한 빛나는 대한민국을 위한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가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단단한 전문성을 먼저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하는 전제 위에서 납득을 시켰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안보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자유고 과연 뭐가 인권인지를 우리 자신이 명백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석기가 주장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이정희가 주장하는 인권은 인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유는 무척 까다롭고 엄중한 개념입니다. 이 땅에 국가가 오기 이전에 이미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사회계약을 체결해서 국가 상태로 넘어온 것은 국가로 하여금 평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위협을 받는 진정한 자유를 지켜달라고, 그거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국가 상태로 들어온 거죠. 국가는 바꿔 말하면 진정한 자유를 위한 테두리인 겁니다. 이 자유를 전쟁 시에는 군인이 지킵니다. 평화 시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국가 정보 요원들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지키는 거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적군을 많이 사살해야 이기는 군인이 악마가 아니듯이 정보 요원은 결코 사탄이 아닙니다. 올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석기를 잡아간다고 해서 악마가 아닙니다. 한쪽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경제적 정체성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입니다. 두 공통점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도 자유라고 그러고 저쪽도 자유라고 그러고 가치관에 너무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세계 비밀의 손으로 통하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리석 오른쪽에 보면 진실을 알면 자유를 얻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구는 바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천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확실하게 자유의 개념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유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 자유의 개념은 마그나 카르타가 가르쳐줍니다. 1215년 6월 15일 무식한 왕 존왕이 자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자유문서인데 이 자유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뭐냐? Symbol of freedom 언더로. 그렇습니다. 자유는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법을 벗어난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김한길 대표가 시청 앞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 천막을 친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위법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스피디 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자유 개념입니다. 두 번째 자유 개념은 천부인권론을 주장한 잔 로크가
17세기 정치 철학자가 가르쳐줬습니다. 자유는 자연에서 왔습니다. 자한 놓고는 믿기를 자연 상태는 자유 상태라고 왔습니다. 자연 상태 방종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밤이 가면 낮한테 양보를 합니다. 여름은 가을한테 양보를 하고 겨울은 봄한테 양보를 합니다. 한번 흘러간 물은 결코 치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유는 제약이고 구속입니다. 이럴 경우에만 모두의 자유가 지켜주는 것이지 남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자유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가 내재적 한계를 가진 자유입니다. 결코 자연 상태의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중앙일보에 박창신 신부 수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토론 기사를 썼는데 검찰이 왜 아직까지 수사하는지 이유를 모르죠. 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세 번째 자유의 조건입니다. 자유의 오늘날 자유의 개념 정의는 임마누엘 칸트가 해줬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명백히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성적이지 아니한 행동, 남을 괴롭히는 행동,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확실히 국가 안보가 지켜주려고 하는 자유 개념은 법안에서의 자유, 내재적인 한계를 갖는 자유, 이성적인 자유, 이것만이 우리가 존중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인정해주는 자유일 경우에만 자유통일이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자유가 왜 필요하냐? 자유는 인간을 신과 동격으로 만들어준 가치입니다. 자유 왜 필요하냐? 남을 괴롭히려고 자유 준 게 아니죠. 자유 왜 필요하냐? 이성적인 존재인 우리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가 아니고 영장 집행할 때 거부하라고 하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희망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그것만이 자유죠. 자유의 방종은 자유의 바로 자살이죠. 자유 1215년에 태동했으니까 80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미 자유의 인플레이션을 겪어서 자유의 말살 상태로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결론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없습니다. 공동체 질서를 파괴할 자유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귀찮으면 이 사람이 떠나면 됩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세계인권선언은 거주 이전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적 포기의 자유를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서 우리 질서를 해체시킬 자유는 자유가 아닌 거죠. 이거에 대해서 독일의 국내 보안기구인 헌법수호청이 명백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재작년 2월 달에 독일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야당 당수, 야당 원내대표, 좌파당 원내대표, 연방 부의원 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사찰이라는 용어를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쓸게요. 사찰로 난리가 났습니다. 좌파당 의원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죠.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 사찰은 부당하다. 그러나 독일의 다수당은 우리 새누리당처럼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원내 총무가 체제 변경을 요구하는 자가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수호청장은 더 당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촉국장이죠. 국정원 방촉국장 더 당당했습니다. 좌파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비밀 감시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체제 변경의 자유는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자유의 적에게는 관용이란 없다. 명백한 올바른 판결이 있었던 거죠. 이 자유수호를 위한 기구가 제가 국가정보원이 예뻐서가 아니라 평화시에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그 막강한 기능 때문에 제가 공부한 그대로 제가 응원해 주는 건데 아까 잘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시대 국가정보원의 개혁이란 뭔가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당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은 국내 장식품이 아니죠.
국가정보는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북한 정찰총국,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랑 싸우는 겁니다. 북한의 정찰총국,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랑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가 개혁이죠. 이 국회의원들의 소명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바로 세우기는 최강의 국정원 산하에 국내 정보 해외 구분 없이 모든 대한민국의 국가정보를 활용해서 대공, 공산주의, 대정부 전복 세력,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최강의 방첩청을 설립하는 거가 통일 후 10년까지 이게 우리의 개혁이고 국가안보 절차법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제정하는 거가 우리의 소명이 돼야 됩니다. 국정원 업무 수사에 대한 특별 절차, 이석기를 저렇게 수시로 면접을 하고 이석기에 대한 재판을 일반 잡범, 절도범, 강간범 이 형사 절차로 재판하는 나라는 없죠.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데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정보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상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 주장에 이론적인 근거가 타당치 않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선진정보위원회 사례를 들어서 우리한테 맞는 반드시 도입돼야 될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들어가서 국가의 기밀을 담당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사람들한테 국가정보를 맡길 수는 내가 인격적인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여준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CNN 보고 BBC 보면 부끄러워서. 저 미국 친구들 많거든요. 부끄러워서. 자, 지금 국가정보원법이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됐고 앞으로 전임화를 가지고 야당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 송호창 국회의원 이번에 제가 보면서 그렇게 대화 소통을 말하는 사람이 제가 발언할 때 나가버려요. 자기 할 때만 싹 들어와서 말하고 말이죠. 무슨 대화하고 무슨 소통이 돼요. 나한테 이 사람 한 10분만 주면 내가 교육을 시키겠는데 교육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감독한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비판과 견제가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후원자가 되고 방패막이 된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미국 애국법을 제정하는데 2달 1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 보호법은 국회에서 입법하는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국회 정보위원회가, 미국 상하원 정보위원회가 앞장서줬기 때문에. 이거가 진정한 정보위원회 역할인 겁니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은 물론 이당제긴 합니다만은 다수당, 소수당, 양당제지 여러 당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국정원 개혁특위처럼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송호창이 올 필요도 없죠. 이렇게 또 여야 동수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여당 한석 많게 돼 있습니다. 하원도 마찬가지죠. 하원은 현재 20명인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12명이에요. 잘못됐네요. 공화당이 8명입니다. 스태프진은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는데 국회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스태프진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보위원회 소속의 별도의 전문 인력이 있는 거죠. 주로 전직 정보기구 출신들입니다. 시설과 보안장치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보위원회에 들어가려면. 필요하면 정보위원회 앞에 탱크까지도 갖다 놓습니다. 정보기구로부터 CIA, DNI, FBI 정보기구로부터 받은 자료들은 벌트라고 하는 특별한 비밀 저장고에 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보기구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처럼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정보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보를. 주로 제공받는 정보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제공받는 정보는 일일 국가정보, 군사정보 다이제스트, 국가정보위원회 미래예측보고서 이런 거지 대통령 일일 보고,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하참의자에 대한 보고서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국회 정보위원회 수준의 비밀 정보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거죠. 왜? 입법 활동하는 데는 그 정도 정보만 되는 거지. 국가 최고 기밀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출입과 비밀 접근 매우 엄격합니다. 24시간 국회 경비대에서 경호되는 장소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 위반에 대해서는 특별윤리위원회에 해부되고 경고, 자격박탈, 의원직 박탈, 해고, 의회 모독으로 형사처벌도 됩니다. 그리고 2002년에 있었습니다마는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이 비밀 누설한 거에 대해서는 미국 최강의 방첩기구인 FBI의 거짓말 탐지기를 포함해서 계좌 추적을 포함해서 엄중한 방첩 수사까지도 받았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전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받았죠. 이거가 미국을 오늘날 세계 최강의 나라로 이끈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본부는 여기까지고 또 그 바탕 위에서 정보기구가 할 내용을 정보기구가 하도록 하는 거, 이거가 강력한 나라가 국가안보가 지켜줄 수 있는 원동력이죠. 자, 대한민국 국회정보위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박 대표님한테서 과제를 받고 자격요건, 최소한 폭력 전과자들이 정보위원회 가서는 안 되겠죠. 폭력이나 선거법 위반은 벌금 전과라도 안 될 겁니다. 하물며 집시법, 국가보안법 전과자들은 정보위원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구성원칙, 다수당, 소수당, 양당 원칙이지 안분비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죠. 정보위원. 정보위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나라 운영에 채찍질을 하라는 거지 비밀을 많이 하려고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네? 분명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당, 소수당, 양당 재구성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3명에서 15명. 지금 국정원 개혁 특위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여야 동수로.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도 이겼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는데. 운영원칙, 일반원칙,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해야 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되면 매번 국정원장을 불러다가 야단칠 생각만 하죠. 그게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입법 법무실을 창설해서 입법 법무실 실무 책임자가 보고하게 하는 거지, 국정원장이 정보 업무를 해야지 보고 업무를 하게 하는 거는 이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재반시설에서는 의원 비서관이나 보좌관은 출입이 당연히 금지돼야 되고, 시설은 1급 보안 통제가 이루어지는 전용 시설에서 특별한 경우가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비밀 접근은 need to know라고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밀 대장에 작성하고 접근을 하게 하는 거가 원칙입니다. 책임 원칙이죠.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다 공감합니다. 그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의 폐단은 이단 엽치기하고 하늘로 날아다니고 이래도 처벌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보위원회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그 권한을 자발적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불행하게도 국회법이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다 규정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위법인 국회법을 개정한다라고 해서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가 오늘의 참담한 현실이죠. 차기 대통령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헌법 개정 공약을 내세우고 이거를 없앨 경우에만 진정으로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보위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방첩기구의 모든 수사에 전폭적 협조 의무를 다하고 거짓말 탐지기, 금융조사를 포함해서 사전에 일단은 서약서를 쓰도록 하고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고, 스스로가 그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정보위원이 되도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스태프진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이 더 엄격하죠. 스태프진은 객관적인 전문가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배제돼야 될 것이고, 정보 유관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는 사람이 한해서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나라의 비밀을 보고 입법 활동에 필요한 데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저는 당이 민주당도 아니고 새누리당도 아닙니다. 마누라당이고 가족당입니다, 저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국가안보를, 제가 배운 거가 국가안보밖에 없고요. 제가 원래 검사 출신입니다. 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국장도 하고, 광노현 씨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내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은사님을 만나서 국가안보법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지금 8년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가안보나 국가정보를 얘기하면 저 또랑이 아니냐, 극우보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극우보수 아니고 국자도 아니고 아닙니다. 나는 잘 먹고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 아들, 딸들 더 떳떳한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 거가 그냥 소박한 꿈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국가안보와 국가정보를 얘기하는데, 저를 대신해서 2013년 미국은 7월 4일이 독립일이거든요. 7월 3일 날 존 브레넌 CIA 국장이 너무나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CIA 전 요원들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 237주년이니까 지난 66년, 미국 CIA는 1947년도에 이제 창설됐습니다. 지난 66년 동안 우리 CIA 남녀 정보 요원들이 미국 모든 시민들의 리버티, 자유, 프리덤, 자유, 시큐리티, 안전,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헌사한 그 무한한 헌사에 대해서 온 미국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 미국 CIA 역사가 미국의 역사였다. 존 브레넌 국장이 명백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CIA는, 정보기구는 사탄이 아닙니다. 악마가 아닙니다. 뭐예요? 일반 보통 사람들의 진정한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자유수호 천사인 거죠. 자, 제가 이번에 국정원법 이걸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청원해야 될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의원들이라고 하면 국정원이 북한의 정찰총국과 상대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특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비밀 공작에 대한, 국제 테러에 대한, 산업 스파에 대한 수사권을 주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애국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위원회가 감시할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 정보위원회가 필요한 거지, 감시할 내용도 없는데 정보위원회가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저는 통일 후 10년 이후에는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배제해도 됩니다. 국내 정보, 해외 정보 분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통일 후 10년이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독일의 스타시가 알려주고 독일의 정보 사례가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청으로서 중앙방첩청을 창설해서 평범한 시민들을 괴롭히자는 거 아니죠. 국정원이 정보기구가 감청한다고 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편한 거는 공산주의, 반정부 정보 세력, 간첩이 불편합니다. 간첩. 테러리스트가 불편합니다. 이거를 정신 차려. 제가 여기에 대한 연구는 다 돼 있습니다. 미국 애국법, 해외정보감시법, 영국 조사권한 규제법. 이걸 못하는 건 한스럽습니다. 나는 이미 2007년도에 방대한 책을 해놨는데 참 답답하죠. 이 시대 정의를 찾고 소가 웃을 정의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전제가 중요사상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중요사상이 자유의 기반입니다. 그다음에 법치가, 아까 얘기했죠. 자유는 법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법치가 흔들어져 있죠.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이 뭐 하라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뭐 하라고? 국정원 댓글 사건 왜 났습니까?
국정원의 무법천지를 경찰, 검찰은 눈 감았으니까 거기서 잡아들였으면 그런 게 안 일어났죠. 내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제 책입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국정원법 개정법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칼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국정원 개혁특위가 2월 28일까지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됐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마다 다 걸어놔가지고 첫 번째 국회, 정당, 언론 등 시민단체 출입을 금지하는 거는 무조건 출입을 금지한 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출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의심스러운 대공, 대전부정부 간첩 있으면 무조건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누가 간첩 의심된다. 사이버 세계 보니까 의심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문제가 많았던 지금까지는 내가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번에 반대 해석상 가능하게 확실히 확보를 해놨습니다. 19조에 반대 해석상 확실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이버 전에서 정치 개입만 못하게 돼 있지 사이버 상에서 정치 개입 이외의 사이버 공작 활동은 다 되게 오히려 거꾸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내가 여기 계신 분이니까 보고 드리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번 6월 지방자치 선거부터 효과가 발생할 텐데 작년 대선에서 보지만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만 댓글 단 게 아니죠. 전공로, 전교조 더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27일 날 현장 정보 요원들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기로 돼 있거든요. 이번 지자체 선거부터 전공로, 전교조, 사이버 세계에서 정치 개입 엄벌에 처하도록 국가공무원법 75조, 지방공무원법 85조인가에 엄벌에 처하도록 지금 돼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야당들 아마 곤혹을 치를 겁니다. 또 자랑을 하게 되네. 제가 이 국가정보책 18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자유통일에 대한 그 소중한 꿈을 저와 같은 이론가와 여러분들 같은 실천가가 힘을 합쳐서 진정 소중한 반짝반짝 빛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